이제 신라의 삼국통일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신라 백제 공격으로 위기입니다. 두둥, 국가의 위기. 그때 이제 백제를 고립시키기 위해서 혹시 아시나요? 김춘추라고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중에 태종 무열왕이 되는 사람인데 이 김춘추가 고구려에 가서 이제 우리와 손을 잡고 백제를 공격하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때 고구려가 뭐라고 얘기하냐? 그러면 먼저 니네가 뺏어간 한강 이북 땅을 내놔라. 한강 땅을 내놔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니 김춘추가 아니 제가 아직 그럴 권한은 점점점 그러니 여봐라 당장 저놈을 가둬라 라고 해서 오히려 갖춰요. 나중에 어떻게 풀려나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렇게 거절당하니 고구려와는 손을 잡을 수가 없는 거죠. 일본도 가지만 역시 실패하고 맙니다. 마지막이 어디냐? 당나라예요. 그래서 당나라와 군사동맹이 신라가 필요함을 느끼고 있는 겁니다. 반면 당나라도 있어요. 고구려와의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너무 무리한 전투를 하다가는 오히려 패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가장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식량 조달 문제입니다. 식량을 가까이서 조달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라와의 동맹이 필요한 것이죠. 그 결과 나당 동맹, 신라의 라, 그다음에 당의 당, 신라와 당이 동맹을 그래서 맺는 겁니다. 상호 간의 필요성이 좀 있는 것이지요. 이해되시나요? 지금 교환으로는 2페이지입니다. 지금 교환으로는요, 8페이지를 건너 넘어갔고요. 9페이지예요. 교환 9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신라와 당나라가 동맹을 맺었네요. 이제 동맹을 맺은 이유는 고구려와 백제를 물리치기 위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물리쳤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백제 멸망입니다. 나당연합군이 결성된 다음에 이 군대가 가장 먼저 쳐들어온 건 백제였었습니다. 고구려가 있고 백제가 있을 텐데 고구려를 먼저 공격할 경우에는 백제가 도와줄 수도 있겠지요. 먼저 멸망시키기 좀 더 편하다 혹은 쉽다라고 생각하는 쪽부터 먼저 공격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배경 보시면 지배층의 내분과 의자왕의 실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의자왕이 초기에는 정치를 좀 잘했었어요. 개혁적인 정치를 많이 잘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까 나왔었던 대야성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어서 신라를 위협하기도 했었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좀 사치와 향락에 빠지는 그런 실정을 범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만 여기서 하나 제가 사실 알려드리면 가끔 의자왕을 이야기하면 삼천궁녀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삼천궁녀는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이 삼천궁녀 이야기는 고려 시대에 다른 사람이 어떤 문인이 썼던 시에 나와 있는 건데요. 역사적 사실은 아니라는 점. 잘 보시면 그런 것들을 쓸 수 있는 건 결국 승리자거든요. 역사를 남긴 것은. 승리자의 입장에서는 멸망한 나라의 왕인이 얼마나 비판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한 걸 좀 더 강조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약간 와전이 된 거고요. 어쨌든 실정이 있던 건 사실이긴 합니다. 그런 실정이 있었습니다. 자, 당의 침략입니다. 소정방의 수군이 이끄는, 소정방은 당나라 장수예요. 그러니까 당나라의 수군이 이끄는 군대가 백강 하구를 침략을 합니다. 그러면서 당시 백제의 수도죠. 사비성을 공격을 하는 겁니다. 함께 공격해야 되겠죠. 신라도 침략을 합니다. 신라의 유명한 장수죠. 김유신이 이끄는 군대가 백제를 공격하러 가는 겁니다. 그때 이 위험한 상황에서 누가 등장하느냐? 두둥! 백제 계백이라는 장군이 등장을 합니다. 백제 명장으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의자왕이 계백에게 백제의 마지막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래서 백제 계백 장군이 5,000명에 이르는 마지막 결사대, 다 몇만 명에 이르는 군대를 이끌고 있는데요. 그에 맞서서 5,000명밖에 안 되는 군대를 이끌고 나 이제 백제를 구하러 가겠다. 어떻게 보면 죽음을 앞두고 가는 것이죠. 이 계백 장군이 얼마나 비장했냐면 이 전투에 나서기 전에 자신의 가족들을 다 죽입니다. 다른 나라의 포로가 될지언정 차라리 여기서 죽어라 하면서 죽이는 거예요. 그런 비장한 각오를 병사들도 알았겠지요. 워낙 적은 수의 군대이지만 김유신의 군대에 맞서서 어디에서 크게 막고 있냐면요. 황산벌이라는 곳에서 신라군을 막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군대지만 다 막고 있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신라군의 좀 태세 전환이 필요할 때 누가 등장하냐면 화랑내에
관창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나이 어린 학생인데 어떻게 보면 학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화랑 관창이 단독으로 제가 백제군을 무찌르겠습니다 하면서 따닥따닥 가는 거죠. 와가지고 막 싸우다가 당연히 포로로 잡히겠죠. 계백 장군에게 끌려오는 겁니다. 무엇이냐? 하면서 난 화랑 관창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니까 뭐야 나이 어린 놈이잖아. 그냥 돌려줘. 돌려보내는 거예요. 근데 다시 가서는 다시 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차례를 반복을 합니다. 근데 이때 계백 장군도 느끼는 거죠. 얘를 죽이면 신라군이 엄청 기세등등해져서 봐라 저 관창처럼 우리도 싸워야 된다라고 하면서 질 건데 근데 계속 그렇게 오니까 어쩔 수 없이 죽이게 되죠. 화랑관창을 죽인 다음에 이제 신라군이 기세를 등에 업고 계백 장군을 무너뜨리고 사비성에 진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백제를 멸망시키게 된 것이지요. 자, 길게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이 좀 포인트로 잡아줄 부분은 나당 연합군이 신라와 당나라 연합군이 백제를 공격했습니다. 마지막 전투 황산벌에서 계백 장군이 열심히 싸웠었다. 하지만 결국 멸망했었다라는 내용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백제 멸망한 다음에 당나라는 웅진도독부를 백제 지역에 설치했습니다. 이건 뒷부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보겠습니다.